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 뜻깊고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장하는 참팟 67번째 순서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도 그랬고 연말도 분위기가 별로 안 느껴진다. 평일은 평일대로 노동의 강도가 세고 주말은 주말대로 매주 집회에 나오시느라고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못 느꼈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던데요. 그래도 어느덧 2017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팟은 송년 특집으로 해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님도 모시고 또 한상희 교수님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지역 중요한 강의에 있으셨고 못 오셨는데 1월 달에 다시 잘 모실게요. 예, 참여연대 세 분의 공동대표님 중에 한 분인 정강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대표님 참팟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팟캐스트는 가보셨어요? 팟캐스트는 네, 듣고 있죠. 아니, 아주 가끔. 여기저기 출연해 보셨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불경제를 저질렀어요. 맞습니다. 정작 모셔야 될 대표님은 안 모시고 건국대로 스쿨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 분위기 어때 교수님 느껴지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주말마다 바쁘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제 생에 가장 많은 사람과 같이 보냈어요. 와, 환상적인. 네. 원더풀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있고, 그만큼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디 있어요. 예. 그날은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읽기 캠페인에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 간단히. 그냥, 예, 낮에 예. 강의하고 저녁 예. 집회하시고 예. 봤습니다, 제가 교수님. 예. 태진행동의 어떤 실무자는 만약 이번에 이렇게 범국민적인 태진 집회가 없었으면 자기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서 방콕 할 뻔했대요. 진짜 그렇죠. 너무 외롭고 네. 쓸쓸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 수백만 명의 국민을 함께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올리신 적이 진짜 거꾸로 정말 이런 집회가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방콕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탄핵이라는 그게 걸려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비리 사실도 국정농단 사실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현실이 너무 영화 같아갖고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있대요. 글쎄요, 관람객이 한 큰일이에요.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데. 네. 제 아는 변호사 하나는 투자를 좀 했는데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 판도라는 볼만하던데요, 교수님.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대표님 판도라 반행 영화입니다. 반행 네. 탈원전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와중에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원전 문제를 다룬. 제가 네. 탈핵 법률가 모임의 공동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판도라를 못 봤어요. 참 저도 빨리 보셔야 돼요. 골치 200만 아파요. 명도 돌파했어요. 그리고 온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포일러 아닌 범위 내에서 이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죠. 무능한 네, 어떤 네. 그리고 숨기는 그런 국무총리 꼭 황교안 같은 사람이 나와요. 네. 네, 그 좋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재난이나 재해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예요. 지금 관리 그런-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세월호도 그러하고, 대표님. 예. 삼성직업병 문제도 그러하고, 예. 예.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죠. AI도 아, 마찬가지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되고 있죠. 거기에서 그 대농장주들의 행태, 예. 네, 또 그러게요. 뭔가 루소가 생각나네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때 거기서 루소의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은 아니죠. 예, 예. 자칫 잘못하면 치맥을 못 먹어요. 치맥공화국. 예, 대표님은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때보다 더 훨씬 회의가 많아지니까 연말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연말이 내일이 더 네, 드러나니까요. 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서 연말 분위기를 느낍니다. 성탄과 예. 또 특히 31일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야, 촛불 아주 기대되고 그러게요. 있죠. 송박영신의 날. 벌써부터 인구에 그 엄청 이름 화제가 누가 되고 지었어요? 있습니다. 예?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걸? 그 일부 네티즌들이 제안해 주셨는데 네. 퍼뜨리는 건 제가 굉장히 퍼뜨렸다라는 네,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막 사방팔방에 송방영신 박근혜를 보내 5세를 맞이하자 뭐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막 그런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퇴진운동의 전 과정은 우리 국민들의 그렇죠. 열정과 그분들의 사실상의 그분들의 주체와 네, 그분들의 네. 기회 네. 그분들의 아이디어일 것 같기 네. 때문에 송방영신도 정확히는 어떤 네티즌 분들이 막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인구 회자되는 참 마음에 드는 이야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얀 네. 크리스마스 송방영신 네. 축성탄 네. 축태진 축탄핵 메리탄핵. 예 메리탄핵도 있고. 근데 대표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냥 박근혜가 퇴진했고 딱 새해를 맞이했으면 새해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지금 일이 안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내년 1월을 2016년 13월로 부르자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만 더 2016년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예. 1월 말쯤에 헌재가 탄핵 딱 가결하고 끝내자. 굉장한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예. 13월이네요. 제가 그렇게 버티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정안 되면은 구정이 1월 30일이니까 예. 구정을 그러니까요. 신정으로 그런 의미도 음력으로도 셋이 예. 풍소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민 브리핑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내년 1월은 2016년 13월로 부르자. 네. 그러니까 맘 놓고 한 달 더 싸우자. 새해 벽두부터 싸우자 그러면 조금 부담 가지실까봐 아니다. 새 밑에 한 번 더 싸우자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국회가 통상적으로 매년 1월 달은 휴회 기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휴회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산적이고 예, 맞습니다. 또 국회가 열려 있어야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도 헌재를 생겨요. 강력하게 예, 그래서 압박해주셔야죠. 국회에 관한 한은 예. 2017년 1월이 아니라 2016년 13월이다. 예.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하는 과정에서 산적한 문제들 해결하고 헌재도 압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맞는 말이죠. 예. 20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제대로 활동한 걸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렇죠. 적이 아직 없잖아요. 예. 그래서 1월은 정말 특히 예. 열심히 국회가 그렇죠. 예. 제 몫을 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법안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법 두 개가 지금 지정돼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니까 1월달에 패스트하게 논의하셔야죠. 뭐 그런 것도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반올림 문제도 아까 대표님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분들이 농성이 네. 2년째 계속되고 2년째 있고 겨울을 맞고 예. 있습니다. 네. 용산 도박장 선생님들도 마사행포에 맞서서 5년째 내년이면 5년째 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한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헌재를 딱 국회부를 켜놓고 예, 그렇죠. 빨리 하시오 예. 제대로 빨리 하시오 이러면 얼마나 헌재가 네. 압박 받죠 네. 그렇죠? 누가 그랬대요. 현재 새우깡 보내야 된다고 밤을 새우거라. 고도의 아재 개그 새우깡 밤을 새우거라. 저걸 아재 개그라니 참. 그러니까 새우깡 비아그라도 풍자도 하면서 네. 새우그라 이렇게 빨리 탄핵하거라. 비아그라는 청와대 비우거라. 그러니까 청와대 그래야지. 비우그라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야 풍자가 넘쳐나는데요. 이 대목에서 조금 시민들이 고민합니다. 헌재는 좀 점잖게 대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실제로 마음 같아서는 헌재를 강하게 압박해서 또는 그동안 행태에 대한 규탄하고 싶은데 실제 굉장히 부드럽게 응원을 보내드려요. 엽서를 쓰고 연합장을 보내고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엉망이었는데 우리가 그거 다 뭐 지금은
잠시 유보할 수 있으니까 네, 평가나 규탄을 제발 이번만큼 빨리 제대로 그렇죠. 해달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헌재 재판관님들이시여. 네. 네, 저희 참여연대도 대표님 1월달에는 헌재 앞에 가야죠. 그 신년식을 아예 청와대 앞에서 하기로 했나요? 네, 그렇게 정한 네. 것 같습니다만. 야. 이거는 약간 비밀인가요? 아, 스포일러인가요? 네. 아. 그럼 지워요. 아니요, 안 지워도 돼요. 뭐, 보안은 아니니까. 네. 어차피 지금 참여연대가 소송해갖고 100m까지 뚫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렇죠. 기자회견을, 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네. 모든 임원하고 간사들이, 회원님들까지 청와대 100m 앞에서 하면서 당신께서 1월 안에 빨리 즉각 퇴진해라. 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괜찮죠. 교수님도 오셔야죠. 네. 사실은 청와대 정문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파 특별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분수도 앞에서. 예, 특별 방송은 이거는 그냥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집회 시도 네.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금 청와대가 본고에- 문 앞에 보입니다. 본고의 기기를 싣고 가볼까요? 본고의 기회를 싣고. 그것도 좋습니다, 대표님. 본고차 이렇게 할 때 어쩔 때는 근무하는데 어쩔 때 근무 안 할 때 슬쩍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참파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 그 사람 잡았어. 생 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Sun City.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대표님 어쩔 수 없이 셈이시여서 올해를 이렇게 해고하고 또 반추하면서 대표님을 모시게 됐는데, 대표님은 올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생각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3가지도 좋고 5가지도 좋고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잃은 촛불인 것 같아요. 예. 10대 뉴스 대부분이 네, 거대한 촛불혁명으로 네. 나와 있던데요, 언론사들. 예. 저는 참여연대 일원으로서 압수수색입니다. 네. 정말 잠시 잊고 있었어요, 대표님. 네. 그랬죠. 압수수색 당했죠, 저희들이. 네. 아마 자기도 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집도 당했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 가장 기억나고 가장 아픈 불쾌한 이때 불쾌함이라 하면 공권력에 대한 불쾌함도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내지 못한 것에 관한 스스로에 대한 불쾌함 있습니다. 네. 총선 내 사건으로 참여연대가 역사상 2번째 광우병 국민대책회 이후에 2번째 압수를 8년 만에 당하고 참여연대 실무진 2인
또 연대 우리 상급단체 연대 시민사연대 사무국장님 자택 포함해서 10여 곳이 압수당하는. 근데 요즘 잠시 잊고 있었네요, 그렇죠? 진짜 저도 그러네요. 아마 그 사건 이 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2017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에 몰두했을 것이고 아마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의 압수수색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금은 그 박근혜로 인한 비상한 국면이어서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헌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충격은 잠시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오로지 첫째도 대진, 둘째도 대진, 셋째도 대진. 저는 대표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이렇게 퇴진운동 집회 가고 압박이나 온오프를 안에 우리가 박근혜 하나 몰아내려고 이렇게 모인 거냐라는 이제 뭔가 조금 더 판을 벌리고 뭔가 이슈를 추가하자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단호하게 아니요. 박근혜 하나 몰아내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거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줄 때 저랑 고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저도 막 다 하고 싶죠. 이참에 모인 김에. 근데 80조 6월 항쟁 때도 사실 전두환 못 몰아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했을 때도. 그러면 야 중간에 대통령 명주를 끝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막 다른 의제 추가시키면 저는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일단 퇴진도 안 됐는데 막. 대통령이라는 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그 많은 그 정권, 있잖아요. 그 세력들. 제가 박근혜 하나 몰아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함의가 시민들이 주장 속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철저한 조사입니다. 철저한 그렇죠. 조사. 두 번째는 책임자의 처벌. 그렇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따위 일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 것. 이것이 아마 지금 탄핵 이후 어떻게 할 건가, 내지는 개헌 정국이 어떻게 할 건가, 등등의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박근혜 몰아내자.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대표님이 원래 주옥 같은 분이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 정강 대표님 2000년 총선 연대 때 첫 낙선 운동할 때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싸운 대표님이기도 하고 동지기도 하시고. 잠시 대표님 여성민우회 활동도 하시고 약간 그 대표님 참여연대 오시기 전에 했던 활동 간략히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주로 하셨던 활동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쑥스럽군요. 네.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성민우회 대표를 했고요. 그랬죠. 그 이전에는 여성 노동자들만 교육 상담 간사로부터 제가 소위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오기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만들기 3년, 비상인 3년, 상임 3년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 전 과정이 저한테는 많은 공부도 되고 반성의식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상희 교수님도 인권위 시절에 멀리서 가까이서 뵀던 상임이요, 비상임이요? 저는 자문이요? 그냥 심심하면 들러보는. 그러니까 정강현 대표님 인권위원 하실 때 정말 열정을 나가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MBA에서 박근혜에서 인권위가 망가지는 과정을 또 목도하셨으니 얼마나 분노가 끄시고 속이 터지셨을까 생각돼 봅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랬죠. 인권위 막 보이콧 운동하고 진정에도 기가 가니까 아예 진정도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 인권위원회 처음으로 진정 한번 해가지고 이겼어요. 뭐 했나요? 김영란법 거기 보면은 교육을 받고 세약하게 만든 거. 그거 진정했더만은 이거 잘못됐다고 인권위에서 교육만 받으면 양심 자유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 예전에 DJ 때 문제가 됐던 준법 사학서랑 비슷한 거죠. 사면을 시켜주면 사면시켜주면 될 거. 준법 사학서 쓴 사람만 사면시켜줘 문제가 됐었잖아요. 또 그보다 조금 전에는 우리 그 홍정훈 간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선언을 했잖아요. 역사상 최초에. 인권위가 그 자유권 규약 등을 얘기하면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출발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정당성 네, 얘기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현재 올렸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결정을 보고 인권위를 다시 보기로 했어요. 최근에 인권위가 한 네. 것 중에 제일 그나마 좋은 결정이고 네. 또 인권위가 그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 1인 시위하는 거 청와대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7시간 네. 하고 탄핵 퇴진 뭐 이런 일 있으면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인권위가 나서가지고 공식 입장은 아닌데 아무튼 경찰이 계속 주의를 줬어요. 이건 약간 인권 침해인 것 같다라고. 그리고 그것도 저희한테 좀 힘이 됐어요. 저희들 활동에 근거가 생기니까. 인권위도 좀 개혁되는 건가? 조금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민사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도 좀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제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을 기구이지만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가장 빨리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인권위와 같은 기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게 장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들 맘먹고 흔들어버리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나중에 개헌이 되면 인권위는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 딱 인권위는 국민에 속한다. 주권자에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될까요, 교수님? 그래봐야 뭐 법 전문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국민들이 인권위원회 존재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위원회를 그렇게 의식을 많이 할수록 인권위 힘은 세지겠죠. 우리 정관래 스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인권위원회가 그래도 빗나갔다가도 제자리에 오는 그런 탄력을 받잖아요. 일단 정강자 대표님은 올해 가장 기억나는 거 일단 촛불은 빼고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참여연대가 압수수색 당한 일. 한상희 교수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촛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은 촛불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왜요? 예, 아니 이제 대표님은 촛불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교수님 또 생각하는 촛불의 의미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헌법학자로서. 저는 촛불의 의미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참여연대가 했던 청와대 100m. 이거는 상당히 소중한 판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해왔던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나친 국가주의거든요. 국가가 최고다. 이제 그 속에서 이 국가주의는 다시 대통령주의로 넘어가요. 대통령은 완전 절대 신성한 존재잖아요. 이 신성한 영역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사거리까지 경호선을 끄었잖아요. 이걸 깨고 교보 사거리까지 심지어 그렇죠. 광화문 사거리 거기 말씀하신 거죠. 이걸 깨고 청와대 100m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신성성을 깼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 그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헌정사적으로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뭐 판결이자 또는 참여연대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경북궁역 사거리 광화문 앞 대로를 쟁취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성동 배관하고 청운동을 쟁취한 다음에 드디어 100m까지. 사실 4.19 때만 하더라도 그 근처까지 못 했잖아요. 100m까지 못 가고 총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열사들마저도 총을 맞으면서도 못 갔던 거 아닙니까? 와. 이 절대 아성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촛불을 빼고 아쉬운 거는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거나 또는 이 통일을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 틀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거기에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재산을 일거에 그냥 부정해버린 것이 돼버리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자유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재산을 침해하고 또 이제 통일이라는 이 헌법의 기본적인 요청이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부정해버릴 수가 있는지. 사실 뭐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해가지고 재순실 어쩌고 나오지만은 그 국정농단의 또 다른 측면에는 개성공단 사건이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개성공단도 최순실 개입했다 의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그럴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확증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저는 날짜 감각이 없어서 긴가민가한데요. 그 세월호 특조위 그만둔 거. 해체시킨 날. 제가 여름에 9월 말이죠. 계속 단식하기도 하고 농성도 했으니까 9월 말쯤에. 이것도 뭐냐면은
재해가 발생하면은 국가는 그걸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발생하면은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 어떻게 이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 하는지 처음부터 그 특조위가 성립할 때부터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말 야비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키는 이거는 도저히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결국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네.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려고. 네. 그 헌재가 이제 탄핵 의결한 국회 의결안을 5가지로 요약했잖아요. 네. 그 중에 중요하게 하나 네. 세월호 관련이 들어있죠. 국민의 생명권 침해. 예,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관한 것이고 또 그 헌재 재판관이 7시간에 관한 상세 보고를 하라.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통쾌해하는. 네. 밝히면 될 거 가지고 네. 보통 3년이 다 돼가지고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밝혀라 그랬더만은 아마 27일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네. 그 대리인들이. 근데 그 대리인들은 아직 대통령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네. 변호사들이 만나갖고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건의가 안 되고 있는. 뭐가 만나서 당신 뭐 했느냐를 알아야 뭐 변호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참. 이번에 또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되는 또 의미심장 말을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내내. 그리고 2시쯤에 겨우 큰일 났다 싶어서 2시쯤에 보고를 하러 갔다. 2시쯤에나 큰일 났다고 자기들이 인정한 거예요. 사람 다 물속에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막 시시각각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 역시 사생활이라서 말 못하겠다. 그렇죠. 가장 도대체 중요한 뭐란 거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생활에 또 여성 대통령 사생활에 또 앞에 여성을 그러니까 붙이고. 자꾸 여성을 붙여서 다른 여성들을 자꾸 애를 먹이고 권력자 박근혜 문제를 여성 박근혜 문제로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또 일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자백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자백이잖아요. 서서히 자백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안종범은 완전 자백, 다 박근혜가 시켰다고 완전 자백하고 있고. 적어도 그러니까 정원승 씨 이야기에 의하자면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공무 집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는 확실했죠. 예. 그것도 생명권 침해라는 그렇죠. 직무유기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특검과 헌재가 이 퍼즐을 그러니까요. 꼭 맞춰주기를 바라고 충분히 아마 맞출 거예요. 맞추게 하는 힘은 역시 광장의 촛불이 맞습니다.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촛불과 마음껏 언론의 자유를 느끼고 있는 언론들. 그동안 억눌렸는데 이번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언론도 진짜 심판하고 규탄할 게 많은 지금 꾹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네. 봐줄 테니까 좀 참을 테니까 제대로 보도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꾹 참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꼭 애가 뭐 잘못했는데 시험 앞두고 있어서 뭐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좀 과격하게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답답하니까 길어진다. 근데 박근혜 최순실 일당한테 빌미 주지 않으려고 절대 불상서 읽지 말자고 딱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니까 운동이 이만큼 그 올해 그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을 놀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게 바로 시민들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총선 때 총선의 결과를 놓고 우리를 아주 감동과 미안함과 네. 야권 대참패로 다 나왔는데. 그러더니 이제 9번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만 항상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끝내고 나면 안도의 마음으로 서로 등을 다독였던 이런 힘이 바로 시민들 지금 안 차장 얘기하신 지혜로운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선물. 저는 저번에 뭡니까 6번째인가 그때 그 광화문 지하도 계단 있잖아요. 걸로 지나는데 정말 위험한 계단이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꽉 모여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계단에서 아무도 사고가 안 당했잖아요. 네.
대단하다 싶어요. 실시간 삽시간으로 제보가 엄청 오는 거예요. 네, 거기가 네. 위험하다. 네. 근데 광화문에서 계속 사람 올라오고 네. 밖에는 미어 터지고 네. 그러면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네, 이제 근데 시민들끼리 잘 서로 이제 조심하고 네. 또 서울시가 아주 신속하게 협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네. 연락을 했더니 바로 그 광화문역에서 광화문 오는 통로 네. 해치마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통로를 차단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 없도록. 네. 안 그랬으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추웠는데도 그 네. 또 사이사이 아이들도 또 나왔어요. 네, 네. 유모차 지나가니까 정말 이 무슨 뭐라 그럽니까 쫙 갈라지듯이. 네. 홍해 아니, 갈라져. 통계상으로 지금 이제 12월 30일까지만 한 1,0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건데 네. 이러면 1,000만 명 모이면 사고가 통계상으로도 이미 있어요. 몇 프로가 발생하는. 지금 우리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얼마나 국민들이 빌미 주지 말고 딴 그렇죠. 누구도 다쳐서는 네. 안 되고 이 위대한 집회에 모두 행복하게 돌아가야 된다. 뭐 집회에 대한 크고 작은 평가나 약간의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안전사고 하나 안 나고 불상사 하나 안 나고 폭력사고 하나 안 나고 얼마나 이대하고 좋은지 몰라요. 참 그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행동도 많을 텐데 예. 그걸 전부 다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과격이 질 수 있는 마음, 저 같은 마음이죠. 막 속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 꾹 참고 전경버스에 차벽에 네. 평화의 꽃을 붙이셨잖아요. 붙이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의 힘이 더 기대하다고 하고. 근데 그걸 또 붙여놨더니 의경들이 떼요? 고생해서 네. 뗄까봐 또 제가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도 목격 있어요. 네. 한 10명의 청년들이 일일이 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청소 네, 네. 도구 갖고. 네. 저분들은 또 저걸로 저항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올해 참여연대 촛불 다음에 참여연대 압수수색.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여소해야 돼. 총선과 총선대가 여소해야 돼.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대표님. 뭐 이미 말씀하신 네. 세월호 빼먹을 수가 없죠. 네, 세월호 빼먹을 수가 없죠. 그 정말 치열했던 더위와 예. 더위를 뚫고 한강을 넘었던 활동가들도 생각이 나고요. 네, 행진도 대표님도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표님께서 농성 매치로 오셨고 인권위원들하고도 오시고 네. 한강도 가시고. 어젯밤에 제가 늦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요즘 랩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힙합의 민족인가? 네, 힙합의 그 프로그램의 민족인가? 주제가 리멤버 4월 16일이어서 리멤버 0416. 예,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보고 울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 국민들 깊숙한 곳에 세월호 문제 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렇죠. 길이다라는 인식이 정말 정확하게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또 했습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모처럼 모임이 있어갖고 딱 들어가고 새벽인데 TV 켰는데 힙합의 민족 재방송인지 뭐 하는데 MC 스나이퍼 뭐 이런 분 나와가지고 막 기억하라 4.16을 뭐 심판하라 최순실을 촛불을 들고 막 이런. 그게 어느 방송이에요? TVN인지 JTBC인지 아무튼가 하는데 JTBC.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곤해갖고 잘라다가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정말 그건 거예요. 막 촛불이 꺼진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뮤지션들도 지금 다들 분노하고 뭔가 대중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네, 상황. 그 프로그램을 다뤘던 방송국이 JTBC입니다. 그러니까 KBS의 기자들이 수신료를 JTBC에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냥 말 나온 길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국민들이 시청료를 선택해서 주는 건 어떨까요? 글쎄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봐야겠죠. 물론 계속 JTBC를 그럼요. 유지케 하려는데 특히 이제 공영방송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KBS 증상해야 제가 되니까. 요즘 은근히 정략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너무 당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민주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성급하게 뭐 보복을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정권을 잘 운영하자고 옛날에 그랬는데 저도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권하면 처절한 보복과 복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막 저도 나오는 건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뭐 그런 말 정도로 해도 괜찮죠. 교수님은 더 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JTBC 같은데 시청률을 몰아주면은 JTBC가 고마워서 변절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뭐. 제 말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일종의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네. 같은 거, 경찰 개혁은 국정원 이 네 개는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중인 과거사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과거 형태부터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고 문책할 건 문책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는 뭐 그걸 보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제가 심지어는 마음이 어쩔 땐 강팍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너무 지난 9년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갇히고 우리 백남기 선생님 생각하면 이제 두 분도 이야기 저도 올해 키워드 중 하나 전 백남기 선생님이거든요.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 때려서 죽었다라고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 그랬잖아요. 김진태 등등이. 그 다음에 갑자기 사인을 병사로 갑자기 해가지고 외인사. 예. 저 외인사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질 않나.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인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연명 치료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거부했다라고 해서 황당히 가족을 살인자로 몰질 않나. 막 거기다 또 가족들이 부검 원하지 않는다는데 강제 부검해가지고 또 정강현 대표님도 서울대병원 몇 번 오셨는데 저희 또 서울대병원에서 뭐 참여대가 앉아일 또 막 한 달 가까이 가서 살다시피까지 가도 수시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게 제일 생각나요. 상반기 총선 내 중반기에 백남기 어르신, 하반기에 촛불 집회. 이 세 집회. 사실 그 백남기 농민 이제 시신을 지켜내고 장례식을 그래도 제대로 치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촛불에 버금가는 시민의 성리죠. 정말요. 시민들이 지켜주셨어요. 진짜로요. 그동안 공권력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요. 그 뭐 시신 강탈은 뭐 아주 쉽게 해버렸잖아요. 정말 많이 역사도 너무나 많은 열사들이 시신 강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정말 시민들이 나서가 다 지켜냈잖아요. 정말 그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와서 같이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그 매일 지켰는데 많이 모실 때는 막 몇천 명이 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작게 계실 때도 몇백 명이 막 영안실 앞에 학생들이 거기 스크럼 짜고 잠을 자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막 지켜 농성하니까 그건 좀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좋은 일 하셨으니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공기관이니까 또 공공기관이죠. 네, 우리가 그 백남기 특검이라고 하는 과제를 아직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이번 그 촛불 그 과정을 만약에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 굉장히 미소가 온화한 분이시잖아요. 다시 온화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집회 시위의 자유에 관한 것이어서 또 그 이후에 정말 폭력 없는 집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거 이런 거 뭐 아마 웃으시면서 안진 걸 잘한다 하고 다독거리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촛불 집회 때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평화적으로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백남기 농민의 그 억울한 그 죄라고 그럴까요? 덮어씌워진 그걸 털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털었죠. 왜냐하면 아니 광화문광장에 가게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100m도 안 되는 걸 못 가게 해서 벌어진 거냐. 원래 딱 가서 보성을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로 되어 계셨던 건 원래 어르신들 내려가잖아요. 이제 7시 팀이 내려가셔야 돼. 그 다음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셔야 되고 7시에 출발하셔도 보성 가면 1시, 2시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고단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광화문 가보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을 일을. 결국은 그러니까 폭력은 경찰이 저지른 것이죠. 경찰 폭력 없더니 전혀 불상사가 안 나더라. 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 수준이 제일 높고 경찰 수준은 한참 미치고 정치 수준은 더 밑이고 대통령은 아주 밑바닥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그 야당이 좀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여소야대 이후에 뭐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르케 스포츠재단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야당이 국정감사 때 많이 터뜨려 줬어요. 그게 큰 힘도 됐고. 이번 청문회도 너무 맹탕 청문회라고 막 몰아가던데 아주 맹탕은 아니잖아요. 일면 몇 가지 밝혀낸 것도 있고 최순실이 증거 조작하고 나오고 김기춘이 거짓말하는 거 뽀록났을 때 저는 통쾌하던데요. 그러니까 청문회 무용론도 이건 시민단체들이 만든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치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너무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청문회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거기서 구체적인 진실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런 권력자도 국민들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그렇죠. 당한다는 그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언제 이재용이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겠어요. 쩔쩔 매는 것을. 정경련 탈퇴한다고 약속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대표님 그거 보셨어요? 정경 탈퇴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그 이제 청문회 스타 몇 명 있잖아요. 안민석, 하태경 의원님. 이 자리 약속하세요. 예, 의원님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탈퇴 약속하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예, 의원님 탈퇴하겠습니다. 누가 이재용을 그렇게 다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시인도 했거든요. 지원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거예요. 줬다는 것.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청탁. 그렇지만 그건 뭐 금방 입증될 테니까 지금 이미 특검이 하는 거 보니까 입증되겠던데요. 국민연금 압수수색하고 막 하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청문회도. 뭐 국회 20대 국회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그렇죠. 있죠. 그 마음은 그구나.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얘기 나오긴 했지만 또 그의 컨셉이지 않았을까. 조금 약간의 바보 내지는 어리숙함, 웃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아까보다는 바보를 듣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호통쳐서 국회의원들 조금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그런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대표님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표님이 정세 분석하세요. 그리고 운동 분석가예요. 저희 월요일 아침에 상집할 때 딱 보면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대표님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랑 일주일간 이렇게 분석했던 걸 말씀해 주세요. 이 운동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세요, 저희한테. 방향 제시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좀 삭제돼요. 아니요. 삭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회운동 하셔서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이신 거죠. 어떤 분석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대표님 너무 쑥스러워하시네. 그러면 대표님 편안한 질문 하겠습니다. 87 요랑쟁도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핵심 청년 일꾼으로 참여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87년에 그 시청 앞에 우리가 이제 100만이 모였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보면 100만이 아닌 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조그만해요. 요즘에 모이는 거 보면. 그때 마이크를 들었던 학생이 우상호입니다. 연세대 중학생에. 그 검은 바지에 그 하얀 와이셔츠 전대부 공식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셨던 그 가자 청와대로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넘지 못하고 조선일보사 앞에서 60연발탄에 우리가 모두 체르탄으로 그랬지요. 6월 항쟁. 그때는 대표님은 정확히 어떤 직책, 어떤 단체, 어떤 개인? 저는 석탄노동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었죠. 그때 상담만 할 수 있나요? 나가서 또 데모도 하시고. 그렇죠. 전폐하고 지금처럼 그 거리로 나갔었지요. 석탄노동연구원의 노동법 해설 책은 당시 노동법 학자들도 해내지 못한 역저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장명국 선생 등등등등 해서 그 시리즈 중에 산업재해와 직업병 그 문제와 보상은 제가 썼습니다. 저자도 정강렬 대표님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저자는 제 이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동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장명국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 세상 알려야 된다. 아니 예전에 보면 뭐 괜히 썼는데 집단으로 낸다거나 가명으로 내거나 그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들이 상담하다 굉장히 어려운 소송으로 가야 될 거는 그쪽으로 넘겼었고 그때의 그 실무를 맡았던 분이 지금의 박서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던 이 백남기 선생님 집회 때 촛불 집회 때 가끔 나이 지나신 분이 와갖고 저분이 박서군 대표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조용래 변호사 하면서 상담 받은 사람인데 저분이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한 분 네. 있었다니까요. 네. 우리 이제 한국진보연대와 민원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아마 우리 박성우 선생님이 법학을 전공하셨죠? 네, 네, 법학까지 네, 네, 법학 네. 서울대 법대 74학 74 생각하면은 네. 그분이 가만히 앉아서 상담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괄괄하시잖아요. 듣고 네. 가서 같이 때려 부셨을 수도 있죠. 네, 갑시다 네. 해가지고. 아니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야. 갑시다. 들어요. 아마 그런 상담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산재 상담을 할 때는 가서 들어 누워라. 가서 답을 받아오기 전에는 다시는 오지 마라라고 왜냐하면 일하다 다친 것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 사상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취급되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국가나 기업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신성한 노동의 의무, 노동의 네. 권리 그 과정에 다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방은 기업을 위해서. 신성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노동이라는 거는 사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 신성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노동부가 그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을 하는 태도가 아주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제도를 왜 만들어 놨는가 의심할 정도였잖아요. 네. 항상 죄지은 모습으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상담을 하러 와서 그거부터 이제 대표님 그때 막 집회증이나 원진내 의원 뭐 그게 그 전인가요? 그 후인가요? 문성면님 사건, 청년 소년 사건도 있었고 그 조금 뒤죠. 그러니까요. 예, 원진내 의원이나 그런 사건은 이제 지금의 어디입니까? 녹색병원 인의협 인도주시체의사협의회 그 초기 운동이죠. 예. 그때 사실 그때 노동법이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제 노동법학이라는 게 그때 틀을 잡았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이상하게 돼가고 이 노동법이 아니라 고용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참 이름 뭐 노동부도 고용노동부가 돼가지고 그렇죠. 자본비호부가 돼버렸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고 해서 그나마 지금 노동법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1일 날 아마 그 거리에 서서 촛불을 들고 새해를 맞을 것 같은데요. 96년인가요? 노동법 개학일 때 우리가 명동성당에서 그 12월 30일과 1월 1일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동법 개학. 서 있었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한 번도 노동관계법은 개학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90년 12월 달에 이제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하면서 총파업하고 총궐기하고 저는 당시에 참여연대에 있기 전이고 학생이었는데 그 참여연대 사진 보니까 그때 참여연대도 열심히 같이 투쟁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96년도에 그때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참여연대 설립하고 초창기였죠. 초창기. 김영삼 정권 퇴진해라 막 그거 내치고 저기 한 94년도 생기니까 한참 폐기 칠 때 4, 5, 6, 3년째 그런 기억도 있더라고요. 오늘 뭐 잠시 오래 해고를 해봤는데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한상희 선생님은 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백남기 청문회 참석했던 게 참.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그러셨죠. 그때 강모 전 경찰총장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거를 참느라고 정말 혼났어요. 유진년 젠장의 마음이 생각났군요. 유진년 젠장이 김기춘을 만났으면 한 대 때려보려고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하필 제 자리가 바로 뒷자리였어요. 실실 웃고 있었잖아요. 끝까지 부인하면서. 더더군다나 유족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사람들이 심지어 사이코패스 하냐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그 핵심 관료들 보면 전부 하여튼 좀 그 과가 있는가 봐요. 그런 종류가 사람들이 인간이야. 뭐 욕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랬죠. 아니 선생님은 사실 그 건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권위원도 사퇴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작년 일이니까. 작년에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연동된 거잖아요. 네. 한상균 위원장 갇히고 백남 어르신 쓰러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으로 할 수 있냐면서 작년 말에 사퇴하신 거군요. 그때가. 사실 그때는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는 국가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그 미안함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도리죠. 그런데도 그걸 전혀 뭐 그냥 우리는 관계없다, 뭐 우리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체제에 왜 죄가 있어요. 91년도에 명지대 그 강경대학생 세팔부 맞아 숨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 내각이 총사 때까지 했을걸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학생들이 과격 시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버틸려면 버틸 수 있는 독재 정권인데도 내각이 총사퇴하고 그랬는데 이건 명백히 자기 물론 그때도 명백히 죽였지만 지금도 사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새 정부가 들었다면 야 사과를 하겠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소위 지식인들의 태도들 그들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서울대 의료진 결국 뭐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걸로서는 만족한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안종범 또 성대 교수였죠. 네. 미국 유수 대학에 유학을 한 그는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력이 결탁해가지고 원래 지식인이었던 그런데 일군의 이런 집단들이 저는 한국 사회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호의하면서 호의호식 호가호의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 없이 뭐 세상 살맛 나는 세상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참 믿지를 못하겠는 게요.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제 사고를 좀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자기가 쓴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않나 또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어른으로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 정말 자기가 그 가르쳤던 거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모 헌법학자, 모 대학 헌법학자 국회의원이 된. 하여튼 정모 의원님. 제 친구가 돼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제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그 논문들을 보면은 신뢰가 안 가요.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썼을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쓴 게 아닐까?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문에서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뭐 의도를 따지게 돼요.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 이건 학문을 죽이는 계획이에요. 그러게요. 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박근혜 퇴진과 함께 공범 또는 뭐 일각에서는 부역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청산 이야기하시면서도 지식인 사회, 지식인들이 크게 제 역할을 못하고 국가가세한 거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과 수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또 일종의 화두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학이라든지 지성인들이 깨어 있으면 권력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누군가 계속 견제를 할 거고 상소 옛날에 조선시대 막 상소하듯이 유생들이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너무 또 뭐 이화대학도 자유롭지 않죠. 네, 그렇죠. 교수협의회의 회장인 김혜숙 교수 글이 요즘 페이스북에 굉장히 읽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가, 철학 교수로서 도덕은 이 땅에 있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총장 체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청회 때 그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저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앞에서 대놓고 총장인가 관련 교수들이 거짓말 치고 모른다고 막 와.
저도 사실 그 강신명 총장 뒤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뒤통수 한번 때리려고. 네. 거짓말 치고 뻔뻔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김혜숙 교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또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니 올해는 올해 아마 저는 10대 뉴스 중 하나에 이대 학생들 투쟁이 꼽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비민주적이고 교육부의 대학 통제에 그리고 학위장사가 분명한 거기에 대해서 투쟁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학교가 함부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무장 막 해머 들고 들어간 거 보셨잖아요. 1,600명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0명 가까운 병력에 근데 뭔 여학생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다고 거기에 해머를 막 몇십 개 들고 들어가고 쇠망치 있잖아요. 진짜. 야 정말 이게 무도한 권력이라는 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미시적인 데서 딱 보면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맞서 정말 몇십일 몇백일 잘 투쟁하고 거기다 정유라 사건 딱 터지니까 이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면서 또 투쟁이 연결된 거거든요. 촛불 집회에도 영감을 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내 힘이 났다. 이대 학우들이 싸우면 힘이 났다. 학생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저도요. 사실 그 헌법학 이론 중에요. 대학의 자치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 뭐 그러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주 좀 얍삽하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은 교수는 주체인데 학생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대 사건을 보면서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대학의 주체는 과거 뭐 중세 대학의 역사가 어떻고 뭐 학생 자치냐, 학생 길드냐, 교수 길드냐 이거 다 떠났어요. 이대 사건만 딱 보면은 대학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헌법 이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그 결정 판례를 바꿔야 돼요. 저희가 항상 주창하는 내용인데요. 학교에서는 학생이다. 뭐 그렇죠. 당연히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성은 모두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한데. 이대 투쟁도 참 많은 영감과 신화를 또 남겼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네, 뭐 강남역 사건도 있고 구의역 사건도 있고 네, 정말 가슴 아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현명한 태도들 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들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희망을 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강남역 사건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성찰과 운동이 이어진 거고 어떻게 구역도 19세 청년 역시 약자거든요. 비정규직 청년. 위험을 외주화시켜가지고 2명 일할 거 비용 줄인다고 1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 약자들을 짓밟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연대가 저는 그런 분노와 연대가 상반기, 중반기에 내재되어 있다가 백남기 선생님 것까지 해서 막 쌓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박근혜 최순실 재벌 일당이 이 모든 것에 기획 또는 방치했다는 게 확인되니까 우르르 나오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의 중심을 잘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은 그에 맞추어서 분노할 줄 알고 또 성찰할 줄 알고 이제 그런 그 힘들을 몰아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촛불로서 그 집회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국민인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일도 많이 터졌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꼭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뉴스를 뽑아도 모자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신대 벌써 1년 벌써 대표님 1년 됐더라고요. 오늘 그 마지막 집회는 수요 집회 갔다 오셨어요? 수요 집회 못 갔습니다. 저한테 꽃을 들고 나와 달라고 올해 2016년 마지막 수요 시위에 근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는데 또 가슴 아픈 한일 간의 군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무효화 싸움하고 소녀상 제막 늘어나고 그걸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울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지켰어요. 근데 오늘 부산에서 철거를 했대요. 근데 오늘 부산은 철거당하고 그 지킨 학생이 다 연행됐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정말 이 정권이 무도하다는 생각이 얼른 몰아내야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참죠? 지금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이나 워싱턴 미국에서의 그 활동 소녀상을 만드는 활동은 계속되는 것 같고 사실 어떤 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름 없는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 네.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번에 네. 정말 헌신적으로 평화나비 이런 모임 학생들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그 상관계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어떤 활동들, 운동들이 우리 집회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집회 문화 만들기를 아마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팀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광장의 시민들도 호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 어린이 보호, 여성에 대한 혐오적 발언 삼가하기, 폭력적 발언 삼가하기, 네, 또 폭력적 행동도 하지 말기,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집회 문화의 변화, 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합의한 것은 그거는 일본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은 국민들이 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의미도 대통령 혼자서 한 거거든요. 뭐 국회가 동의해 준 것도 아니고 국회가 뭐 사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지키면 돼요. 우리 국민들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강남역 사건이나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베니 또는 메갈리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양극화 막 일어났잖아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인터넷 시대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찾다 보면은 자기 한 방향의 주장만 하게 되거든요. 이 양극화가 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사회도 저렇게 쪼개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그것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양극화의 과정 중에서도 공통 부분들을 찾아서 국민들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극단적인 주장 같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접을 줄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찾아낼 줄도 알고 이걸 실천할 줄 아는 거. 그게 백남기 농민 이제 시신 지켜냈던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지금의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한번 경험이라는 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가죠. 네, 그런 자신감을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속으로 뛰어든다.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뛰어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한테 어제 바로 들은 얘기인데 이전하고 달리 나는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 이제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보폭을 맞추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이전에 광우병 때의 자기 운동하는 모습과 2016년 촛불을 들었을 때의 모습, 달라진 모습이라고 발제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느끼는 게요. 8년 때보다 훨씬 승리적이고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올 초와 지금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표정이 달라요. 지역에 강의를 가면 이제 시민 강좌 같은 거 하러 가면은 이 듣는 태도가 달라요. 뭔가 할 수 있다,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거. 뭔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돌아오는 반응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길게 지난 9년, 짧게 지난 4년간 너무나 많이 패배하고 엉들리고 죽고 다치고 상처받았는데 할 수 있다, 해내고 있다. 이미 사실 많은 거 해냈잖아요. 조기 퇴진 약속 이끌어냈죠. 압도적 탄핵 가결해냈죠. 민주적 상상력 풀로 확장되고 있죠. 청와대가 100m까지 갔죠. 아니 사실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청와대 담장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와대 안으로 국민의 주권이 들어가서 바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래서 저는 교수신문이 요번에 이제 사자서. 사자서 이야기하죠. 뭐라더라. 하여튼 군주민수.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주권 재민이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거 말고 맹자가 했던 그 군주를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그 용어도 있는데. 여기 이제 군주민수 비슷한 뜻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주인된 그 주권자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을 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는 재미는 그거 딱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아마 교수들이 광화문에 나와보고 촛불의 바다를 보고 그렇죠. 네. 이 촛불의 바다를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네. 아마 이 사자성어를 택했나 봅니다. 네. 촛불 집회를 답은 네. 염두에 주시고 네. 두 번째로 뽑힌 건 역천자망이더라고요. 네. 그거죠. 전 대충 봐도 하늘을 거스른 자 스스로 망한다. 그렇죠. 네. 여기서 또 민심은 천심이 나와 있으니 민심을 거스른 자 스스로 망한다. 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이제 그 촛불의 그 지향점이 박근혜 한 사람을 쫓아내는 거. 이제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그 영향을 부여받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영향을 확인한 거잖아요. 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내년부터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이미 지금 그런 긍정과 낙관과 보람과 긍지의 바이러스가 네. 5천만 원 다 퍼져 있어요. 2016년 그 사자성어에 비하면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6년 혼용무도. 아니 2015년 혼용무도. 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진단. 네. 어리석은 군주가 이래서 글쎄. 네가 그렇게 고달프단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너 까불니까 뒤엎었다. 촛불의 바다에 빠질 거야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네. 그것도 좀 자신감이 들어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제 주요 그 이제 괴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군자는 이 괴를 보고 자신을 조신한다, 성찰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혼용무도가라는 그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각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혼용무도한 정권이라고 네. 딱 박근혜 정권에 딱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2017년 마지막에 사자성어는 뭐가 될까요? 희망과 낙관의 사자성어 이렇게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새해 어떤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정강재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너무 재밌네요. 대표님 한 말씀 더. 새해는 어찌할까? 2016년 13월일 수도 있고 2017년 1월일 수도 있는 이 새해. 저는 우리가 지금 세운 목표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예. 박근혜 퇴진시키고 구속 수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조사, 확실한 처벌, 향후 대책 세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해야 할 운동 어디까지 왔니 점검하고 다시 시민들과 그 보폭을 맞추는 작업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퇴진하고 청산하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 가야죠. 계속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예, 한상희 교수님. 저는 내년 이맘때쯤 사자성어에 고진감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진감래.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잘 들었다. 고진감래야죠. 고진감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2018년도에는 금상첨화.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싸웠더만은 정말 좋은 정부도 들어서고 그리고 그 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좋은 경제 정책, 서민 정책이 드러나고 뭔가 해도 자신감이 있고 안정되고 뭐 이런 세상 그런 세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고진감래. 예. 이미 저는 고진감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결정적 고진감래를 위해서 12월 30일 날 또 낮에는 수없이 많은 사전 행사 7시쯤에 큰 대규모 집회, 또 행진, 그다음에 9시쯤에 이제 그 유명한 신하이, 신대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시고 오겠다는 신대철 씨가 누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 데리고 오겠다. 예, 유명한 가수인데 그게 조용필일 수도 있고 서태지일 수도 있고 저러다 이제 스포일러 전인권일 수도 있고 이런다는데 이제 오보시면 알겠죠. 근데 아무튼 그 정도 급의 유명한 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러니까 집회도 하러 오시면서 공연도 즐기러 오시고 제하의 종소리, 하야의 종소리 같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한상희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비박 쓰는 노동계약법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비박 쓰는 노동계약법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국정화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악법도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노동자 행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쌀 수입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물대포 사라져야 메리 크리스마스. 농민이 일어나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